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2023년도 오늘 녹화 날짜는 2월 7일 날짜인데 원래 1월 달에 저희 땅권대학에서는 어디 했냐, 대한민국의 투자의 로망이죠. 화성시를 저기 2주에 걸쳐서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분석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내용의 그 말씀을 드리냐라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내용을 봐보시면은 대한민국의 어떻게 되니까 가장 젊은 도시 이거가 1위가 되는데, 이 사실은 한편은 녹화를 했었는데 한 30분 걸려가지고 다시 재녹화를 합니다. 총 인구는 91만 4,500명인데 현재 언제냐, 2023년도 1월 달에 인구수가 됩니다. 자, 2023년도 화성시 경쟁력 그래가지고 왔는데 여러분한테 양해 말씀드리는 거는 이 내용에는, 이 강의 내용에는 어떻게 됩니까, 땅권대학을 홍보하는 내용이 간접 광고가 딱 한 카트 들어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앞서 보듯이 대한민국 토지 투자 분석 지표의 1위는 화성시예요. 땅권대학 분석 또한 어떻게 되냐, 이것이 PPT 자료인데 이러한 자료가 약 130쪽이에요. 이걸 모두 공개하고 모두 강의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20분으로 줄여서 약 20쪽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석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전문 블로거나 유튜브와는 이제 다르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는데, 전체적으로 화성시를 분석을 하고, 화성시에도 세 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동탄 하나,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동탄하고 봉담하고 같이 묶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송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향남,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군데 지역으로 권역별로 기능을 분석을 했고, 이 기능별로 권역별로 투자 지점이나 투자 요인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지금 얘기한 그 지역에서 투자 지역이 가장 높은 포커스 지점을 하나 딱딱 찍어 드렸고, 다만 이 내용을 이제 20쪽으로 공개해 드렸는데, 회원들 우리 1700명의 충남 땅권대학의 회원들은 가서 여러분들 드렸던 자료를 보시고 일반인은 이제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하세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저는 전체적인 축을 분석하는 데는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 그룹 부동산을 약 10여 년을 하면서 이것이 아주 굉장히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데 또 뭐 때문에 얘기하냐, 현재 지점에 가면은 그 중개업자가, 그 지역에 대한 중개업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현장 지역에 내려가셔서 중개업자한테 가서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상담해 주시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올라갈 거로 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제 20, 30년 전에 일은 잊어버리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자, 우리나라가 50년 동안 제1차서부터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했어요. 이 수립한 5차까지 수립한 계획 중에서 1차에서 4차까지는 전부 대한민국 경제가 확장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국토도 확장 국토예요. 그런데 2020년서부터 2030년까지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대한민국 경제는 또 축소, 그 다음에 대한민국 개발도 축소 국토가 된다 이거요. 마냥 들어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화성시가 예전처럼 20, 30년 동안 급격하게 발전한 것처럼 앞으로 20, 30년 동안 급격하게 발전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급격하게 수도권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기본이 언짢으시더라도 여주시라 하는데, 여주를 보면 농업사예요. 농업사회가 어느 날 공업사회로 갈 것 같아요. 그걸 또 진보해서 도시화사회로 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아니 된다. 그래서 땅값에 대한 배율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다음에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안성시를 분석을 하자 이거예요. 안성시가 평택을 넘어갈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그럼 공업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넘어서 오산시나 화성시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건 산업도시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서 토지 가격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안성시가 고도 산업사회, 수원이나 성남처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평당 1,000만 원까지를 갖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러면 축이 거기서 스톱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계속 가다가 그러면 그 축은 어떻게 되나, 스톱되면 정체되지 않아요.
그 옆으로 내려갑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땅권대학 회원 여러분들, 우선은 제일 먼저 2월 15일까지 여러분들 다음에 그 우리 땅권대학 그 전용 카페 있죠. 여기 가시면은 화성시에 약 3,000필지 정도의 용도 변경 자료를 올려놨어요. 유튜브 아무리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고 뭐하냐 검색을 해봐도 이 자료 올라간 데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 자료 가지고 제 걸 가지고 올려놓은 경우는 있어도 무슨 얘기냐? 자, 농림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으로 가면은 그냥 앉아서 땅값이 2배, 3배 올라가죠. 그 다음에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된다. 2배, 3배 올라가죠.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된다. 이것이 약 3,000필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얘기한 올라가 있어요. 이게 이제 금년 아마 여름 정도 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상 농림지역이 계획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가 계획관리, 뭐 이런 걸로 바뀌는 게 나오는데 요 자료는 여러분만 보기 위해서 2월 15일 날까지 오고 제가 자료 폐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땅권대학은 이러한 자료니 뭐니 다 제공하고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다른데 어디 경매도 30만 원 강해가지고 못 듣습니다. 근데 30만 원 내면 이와 같은 개발 총람, 어마무시한 거죠. 이와 같은 개발 총람 자료를 거꾸로 들었네요. 개발 총람 자료를 드리죠.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육을 시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 가지고는 우리 운영도 안 됩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NGO 단체 전신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했는데 이게 카페 기능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네이버가 아닌 다음에 오셔서 검색어를 땅권대학을 치세요. 이게 홍보에 지금 얘기한 단 하나 홍보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4월서부터는 이게 가입비가 50만 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한 번 가입으로 단타용 강의가 아니고 이거 평생 동안 받게 되죠. 평생 동안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요. 제가 2021년도에 대학을 이제 은퇴를 했죠. 정년퇴직을 했는데 정년퇴직이 되니까 60세가 아니고 제가 70세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석자교수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나 저희 뭐 단지에 가서 뭐 노인네들하고 1,100원짜리 고스톱 칠 수 없어서 강의할 수 있는 내용 동안 강의해 드리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죠.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제일 먼저 왼쪽에다 써놔 있는데 동탄, 봉담, 남양, 송산, 그 다음에 우정, 향남 이렇게 해가지고 봤어요. 그러면 땅을 갖다가 어디에 샀을 때 올라가서 창고 짓고 공장 짓고 주택 짓고 근생으로 간다. 이건 뭐냐? 지역이 확정이 됐을 때 이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놔도 창고 아무것도 안 돼. 이거 갈 확률이 낮은 거야. 낮았을 때는 그 지역 가치가 이미 끝났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 지역 중에서 어느 지역을 여러분 보실 거예요. 동탄, 봉담 이거 계속해서 올라가겠죠. 그러나 향남이나 남양이나 송산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얘기한 대로 매개차인데 그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축을 보면은 봉담 축에서 남양, 송산으로 해서 아래로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야. 그 밑에가 여러분 청부. 옛날에 평당 3만 원, 5만 원. 지금 20년 전에 이렇게 했던 땅값이 지금 뭐예요? 거의 뭐 100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그랬었죠. 이건 뭐냐? 축이 여기가 끝났으니까 축이 옆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 이전했을 때 이 축이 지금 얘기한 대로 옆에 안성으로 가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땅이 어떻게 되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당진으로 가고 아산으로 가고 천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2월달 강의 주제가 요 강의입니다. 바로 뭐냐? 축의 이동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가서 선점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보는데 자,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창고용 150, 200, 공업용 200에서 300, 그 다음에 도로 근색 300에서 400, 그 다음에 사거리 근생 400에서 600이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있는 보통 가격이에요. 자, 착각을 하시지 마세요. 중개업자분들도 착각을 하시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수도권의 공장 용지가 가장 적은 거 있었죠. 그럼 수도권의 공장 용지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개발을 갖다 나 혼자 개발용지가 되는 이런 단독주택을 단독 토지를 사서 매입하는 경우 평당 300을 넘어가게 되면 공장의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이 평균 200만 원대 분양해요. 그 다음에 가장 비싸다는 게 검단인데 430만 원, 450만 원입니다. 이게 계획관 산단으로 들어가지 누가 개별 산단으로 들어갑니까? 근데 개별 산단 들어간다는 거 공장 사거리 있다. 나중에 5년, 10년에 용도가 바뀌게 되니까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골목길로 안으로 들어가서 8m, 6m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공장 부지가 있었을 때 이게 이미 300을 넘어가면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려가게 된다 이거예요. 내려가게 된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화성시에서는 잠깐 잘 보세요. 보통 창고용이 대로변 아닙니다. 150에서 200이에요. 잘 아시죠? 공업용 200에서 300이에요. 그래야 BP 수지 분석이 나는 거예요. BP 포인트가 맞아 들어가려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 근생이 300에서 400이에요. 사거리 근생이 400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송산 같은 데 가면은 322번 그 유명한 화성대로 주변 축이 얼마라고 그래요? 지금 얘기한 대로 1000만 원을 한다 이거예요. 4,500에서 지금 1000만 원을 한다. 이러면 가격 경쟁력을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지역은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화성시에서 맨 위에 비봉매성 봉담이라는 그린벨트가 있어요. 해상으로 해서 단절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K55 그 유명한 오산 비행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지금 얘기한 벨트가 튀겠구나 라고 그러는 게 축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얘기한 대로 화성시 발전 과정을 보면은 1983년도 정확하게 제가 그룹 부동산을 한 게 1985년도에서 그 유명한 카스니 석수니 이런 공장을 다 입지 선정 11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축을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에 있는 반월에 우리 이제 주정이 있었어요. 이거를 어디에냐? 맨 처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가지고 화성에다 옮기려고 해서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 공해공장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장이 증축, 신축, 개축이 안 되는 게 어디야? 그 유명한 수도권에서 대한민국 공장이 가장 많이 있었던 안산,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지금 얘기한 인천, 그 다음에 부천, 세 군데 지역 안에 그 세 군데 지역이 꼼짝 못하니까 옆으로 이전하는 게 김포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게 화성이에요. 이때 화성에 지금 얘기하는 산업단지가 올려가면서 농촌사회가 뭘로? 공업사회로 진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땅값이 웬만큼 올라가니까 어디야?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어디? 평택으로 내려가잖아요. 평택으로 내려서 왼쪽 안성으로 안 갑니다. 당진으로 가죠. 아산으로 가죠. 천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세종고속도로 놓이고 뭐하고 라고 그러니까 교통량이 편리해지겠구나 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안성이 최근에 부각된 게 7, 8년 전서부터 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내용을 갖다 보면은 축이 어디로 분석하는가를 가야 돼. 왜냐? 끝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 토지를 원하는 사람 누구예요? 건설회사예요. 농촌 토지를 원하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 가서 땅 산다라고 그래가지고 땅값 올라갈 때 안 해요. 실소유자인 공장 창고 짓는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미리 가서 선정하고 오셔 그래서 내 땅 사셔 앉아서 땅값 올리고 난 다음에 재테크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소유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동탄에 가가지고 농촌 토지 아니죠. 그 다음에 잠깐 향남이나 아니면 향남 빼놓고 그러면 우정이나 양감이나 마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뭘 찾아요? 지금 얘기한 대로 도시에 있는 아파트 부지 찾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역사회가 농촌사회에서 공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그 다음에 도시사회로 해서 그 다음에 고도산업사회로 진보한다니까 그럼 축이 어디에서 끊는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분석을 세 군데로 한다 이거예요. 자, 세 군데로 하는데 전체 축에서 보면은 동탄이 최고죠. 두 번째가
봉담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봉담이에요. 세 번째, 두 번에 1번, 2번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T자형에서 동측이냐 서측이냐 남측이냐 해서 송산 그린시티고 유명한 1700만 평에서 저는 왼쪽을 먼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국제 테마파크를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팔탄이나 향남 쪽을 보고 네 번째가 우정을 보고 다섯 번째가 양감을 봐요. 이건 전체적인 축이에요. 그런데 이 밑에 내려가면 저는 이 내용의 축을 달리 봅니다. 그 내용은 일부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그랬을 때 화성의 동부 쪽은 자 당연히 동탄 쪽인데 동탄 빼자 이거예요. 그러면 제1의 축은 어디예요? 지금 얘기한 봉담의 천천IC 주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어디입니까? 오목천역하고 사이예요. 이 축이 최고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행지구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지금 사도세자 능이 있는데 뭐 이런 능으로 해가지고 안녕리 있는 쪽이죠. 이런 내용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천으로 가서 매송이나 이런 건 오히려 너는 내리 쪽을 좀 이렇게 유력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건 뭐 개인이 보는 저거니까는 뭐 여러분들 견해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봉담 쪽을 간단하게 서면은 봉담은 190만 평인데 3차에 지정한 거예요. 그 옆에 효행지구까지 오게 되면은 약 한 뭐 200만 평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한 이쪽이 200만 평이다 그러면 신도시예요. 근데 나누어서 네 번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도시라고 안 그러는데 그 위에 가면은 자 호메실이 150만 평이야. 당수지구가 50만 평이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어디입니까? 의왕, 그 다음에 군포, 그 다음에 안산 여기에 있는 이제 저 왕송호수 주변이니까 왕송지구라는데 여기도 200만 평, 약 900만 평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본 거야? 제2의 경부고속도로 축구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완료가 됐어요. 공사가 완료돼서 이제 시작되는 축이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가 제1순위인데 다만 여기를 알려면 그린벨트를 배워야 돼요. 제가 책을 하나 하는데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쓴 책입니다. 1999년도 2000년도에 그린벨트를 알면 돈 번다라고 이 책을 써놨는데 바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개특법이 최초로 나오면서 이때의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 강의는 저한테 별도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그린벨트니까. 그래서 이거 적인 것처럼 자 이런 내용을 갖다 어떻게 볼 것인가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남양송산이에요. 남양송산을 할 때는 자 T자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동측, 여기는 서측, 여기는 남측이라고 그러죠. 남측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얘기한 송산 그린시티 그러면은 이 전체를 송산 그린시티라고 그러지만 1700만 평인데 그 중에서 사실은 송산 그린시티는 왼쪽 바닷가 쪽에 있는 서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 얘기하는 국제 테마파크 롯데에서 들어가기로 했다가 이제 그 저기로 바뀌었죠. 신세계로 바뀌었는데 이 신세계로 바뀐 이거는 동측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포도휴게소라고 내려가다가 보면 포도휴게소 있죠. 왼쪽에 보면 커다란 건물 하나 있죠. 올라올 때 오른쪽이 되죠. 이쪽이 이제 자동차 관련된 시설로 해서 산업단지라고. 그럼 어떻게 되나? 여긴 사람 사는 데야. 서측은. 아래쪽은 공장 사는 데야. 축 간단해요. 왼쪽 오른쪽은 뭐가 사는데? 놀이터야. 놀이터. 휴양시설이에요. 가운데는 정가운데 알맹이다. 그래서 이게 공룡알 지구 아니에요. 그 요 축을 봤을 때 T자를 봤을 때 왼쪽이 좋을 거냐 오른쪽이 좋을 거냐. 소위 말해서 고정리가 좋을 거냐 아니면은 어디입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맨날 또 그 지역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그 지역이 좋을 거냐 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 지역을 제가 자주 잊어버려가지고
저 지금 송정리, 유명한 광주역의 송정리라고 그러는 것처럼. 자, T자로 보자 이거예요. T자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KCT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KCT라고 그러죠. 남쪽은 일단은 공업에 관련된, 물류에 관련된 시설이에요. 동쪽은 놀이터야. 왼쪽이 서쪽이 사람 사는 데야. 그럼 사람 사는 데가 낫지 않냐? 그래서 고종리에 있는 땅값이 올라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다 Y자 도로를 어딥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사업 주체인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요걸 갖다 시행하게 되죠. 그래서 시행하게 되니까 이쪽이 어느 쪽이 좋거나 라우린 역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대로 자, 화성시의 정중앙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이 도로에 322번 도로인데 이 도로변이 아까 얘기한 사거리가 보통 뭐 1,000만 원 달라 그리고 도로에 다 따라 오르면 500달러 우리 700달러 우리 따라 오르면 그야말로 이게 벅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동의 축은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런 축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보는데 이 내용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그 다음에 여기 고정IC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고정IC는 일단 어떻게 되냐면은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중복을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고정IC가 이제 생긴다는 얘기고,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 그 유명한 지금 얘기하는 화성까지 내려가는 철도를 보자. 화성 구간에 보면 서해선에 보면 세 개역이 생기죠. 하나는 어디야? 송산역.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 뭐라고 그래? 남양역이라고 그러죠. 시청역인데 남양역이라고 이거 향남역 아니에요. 근데 세계역 중에 사람 제일 많은 데가 어디야? 당연히 향남이죠. 향남이 여기 크고요. 두 번째 사람 많은 데 어디야? 남양역이다 이거. 시청역이다. 그 두 번째요. 세 번째 송산역은 출구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송산역은 그렇구나. 그런 기조. 그러면은 철도를 기획한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왜 그러냐? 사람이 제일 많이 타는 건 향남이고 두 번째가 남양이고 세 번째가 송산이겠구나. 그럼 송단은 공단에 관련된, 그러니까 시리 쪽에 물류 제2의 물류가 지금 얘기한 대규모로 물류시설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쪽은 공업의 기능이구나. 그러면 기능이 거기까지 될 건가? 아니면 그 너머를 가서 산업사회로 가느냐? 아니면 고도 산업사회로 갈 거냐? 판단은 여러분이 해보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내용을 해서 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남을 보자. 향남에서 보면은 향남의 기능은 제1기능을 당연히 향남이 있는 데를 보겠죠. 근데 저는 이 순위를 양감을 봅니다. 여기 비행장. 왜냐? 화성시에서 제일 땅값이 싼 데가 양감이에요. 뭐 잘 아시죠? 그래서 나머지 이렇게 이제 축을 봤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는 공개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회원 여러분들은 자료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K55가 있는 데로는 해양관광으로 갈 거냐, 공항 쪽으로 갈 거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이 조암이다라고 그러는데, 우정의 그 조암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커다란 신도시에 대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시가와 예종용지, 개발 예종용지로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캔슬을 했어요. 왜 그러냐? 향남 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얘기예요. 향남 가지고 충분하다. 그래서 향남 가지고 충분한데 무슨 얘기냐? 또 이 남부공항 때문에 요번에 강의하다 보니까 그 신도시 생긴다는데, 여기 신도시는 화성시에서 개발할 때 엄청 많습니다. 1,700만 평의 바로 송산 크린시티 개발을 해야 되죠. 이제 개발 막 해야 되는데 이거 마느라고 벅차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가 전부 화성으로만 몰려들어요. 그건 아니죠. 오히려 가장 급속하게 일어나는 지역은 또 동부 지역에서 어디에 남양주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대한민국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확장 국토가 되면은 가능하지만 그거는 아니다라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보고 그랬는데, 자, 요거는 개괄적으로 축을 갖다가 이해하시라 우리는 얘기를 해드렸고, 이와 같은 자세한 자료는 사실은 PPT 130쪽 안에 있는데, 요거는 우리 땅꾼대학의 회원님들의 권익을 생각을 해서 더 이상 공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천안하고 세종시 분석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산당지를 함께 묶어서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 축을 보는 거,
이동에 대한 축을 보는 거를 그러한 내용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